오늘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인플레가 어떤 어려움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2%에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는데 긴축 정책의 효과는 전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노동 시장의 조건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게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 한동안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2021년 이후에 둔화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분기 2.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3분기 동안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고 주택 부문 또한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낮은 생산성으로 투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 분기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보시듯이 실질 GDP 전망률은 내년 0.5%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추세입니다.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월별 평균 27만 개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수는 고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지만 수급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올해 초 이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FOMC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노동시장 수급이 더 균형을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 실업률 전망치는 내년 말에 4.6%로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년 동안 7.6%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CP는 7.1% 상승했습니다. 근원 CP는 6.0% 상승했습니다. 10월,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색 30 전망치를 보면 5.6%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말에는 3.1%로 2024년 말에는 5.2%, 2025년 말에는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조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 기업,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서 알 수 있고 금융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고인플레이션과 기대치가 고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통화정책은 앞으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FOMC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끌어내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생필품 부담이 위기의 국민들에게 리스크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추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FOMC는 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4.25%에서 4.5%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 부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 올해 425bp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분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우리 정책에 많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통화 정책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50bp 결정을 내렸습니다. 4차례 75bp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0bp가 큰 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연방 기준금리 전망치는 금년 말 5.1%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9월에 전망한 것보다 4.6%에서 0.5% 더 상승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3.1%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장기 전망치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FOMC의 결정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의 현재 결정은 지금의 데이터 그리고 경제 실질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2%로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물가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로 정책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긴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회의 이후에 10년물 국채가 60bp가 낮아졌는데 높은 신용 스프레드,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시 적용되는 기본 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비롯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혼선이 미 엄준에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금융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맞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상황을 보면 많이 긴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조는 금융 환경에 영향을 주고 금융 환경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요소와 데이터에 따라서 금융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금리는 셉을 보시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드 17명이 동의를 하면서 적어냈습니다. 색 발표를 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을 인상한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발표된 것에도 FOMC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금리가 다음 색 발표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문, 셉에 따르면 2023년에 다시 15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5bp 인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50bp 인상으로 몇 차례 하실 건지 그리고 언제 중단을 할지 어떤 요소를 고려하실 겁니까? 답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고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잡힐지 이것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벌써 올해 말이 되었는데 45bp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긴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금리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얼마나 유지할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데이터와 금융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승약, 패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며 아직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똑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산은 관심이 없다. 오직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부한 내용 예상대로 미국 패드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인상하였다. 하지만 시장은 반등하지 못하였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컸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고 있으며
과거의 연준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2개 이상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나오는 데이터이다. 파웰 의장이 말했던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들도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수치와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는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것이다. 왜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임금 인상이 원인일 것이다. 에너지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올라간 임금은 하락하지 않는다. 올해 월급은 50만 원 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이다. 이것을 코로나19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은 달러를 찍어냈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도약이 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계속하게 된다면 내년 경기 침체는 확실시되는 부분인데 파월 의장은 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일까? How high, how long, how fast. 이 셋 중에 파월은 how long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How high, 어쩌면 최종 금리에 거의 다 왔을지도 모른다. How fast, 빠르게 긴축을 한다면 국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연중에 패드에게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배선은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대중들은 그 반대로 보고 있다. 5%는 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파월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강달러로 전환이 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수익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이 이익을 내어도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었더라도 환율에 의해 달러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는 예고하고 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전부 내년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에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선반영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는 이유이다. 비트코인 시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3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8% 정도로 2%도 되지 않는다.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하락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금리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은 소비가 줄어들어 물건을 만들 설비를 줄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인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예견된 것이고 자산시장이 물려있으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자산시장의 최고의 호재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기에 현금을 모아두는 것과 주식시장은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